안녕하세요. 여기는 B급 책방, 저는 책방 주인 B급가치입니다. 오늘은 유발 하라리 인류 3부작 나눠 읽기 3편 사피엔스 세 번째 인류의 통합입니다. 오늘 내용은 역사의 화살이라는 소제목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사피엔스에서 정의하는 문화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책은 농업혁명 이래 인간 사회는 점점 더 규모가 크고 복잡해졌다. 그동안 그런 사회 질서를 지탱하는 상상의 건축물 역시 더욱 정교해졌다. 신화와 허구는 사람들을 거의 출생 직후부터 길들여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특정한 기준에 맞게 처신하며 특정한 것을 원하고 특정한 규칙을 준수하도록 만들었다. 그럼으로써 수백만 명이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게 해주는 인공적 본능을 창조했다. 여기서 말하는 인공적 본능이 문화라고 사피엔스는 정의합니다. 이 영향으로 20세기 전반에는 모든 문화가 완전하고 조화로우며 언제고 스스로를 규정하는 불변의 본질을 지녔다라는 생각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외부 간섭이 없는 이상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게 문화가 갖는 특성이었죠. 하지만 오늘날에는 그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모든 문화는 나름대로 신념, 규범,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환경이나 이웃과 접촉, 혹은 내부적 요인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규칙은 모순을 내재하고 있으며 이 모순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변화가 일어난다고 진단합니다. 이에 대해 책에서는 중세시대 기독교와 기사도가 그랬으며 현재에는 자유와 평등이 모순되는 대표적인 가치관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를 문제 삼는 대신에 문화의 엔진, 창의성과 활력의 근원이라고 부르며 인류를 발전시킨 핵심 자산이라는 게 책의 설명입니다. 다음으로 사피엔스는 우리에게 문화의 방향성, 즉 역사의 방향성의 존재 유무를 묻습니다. 문화적 다양성이 익숙한 우리라면 없다라고 답하겠지만 하라리는 여기서 다른 의견을 제시합니다. 오히려 역사는 일정한 방향을 가지고 발전한다고 그는 주장합니다. 다양성을 잣대로 방향성을 평가하는 건 근시안적이라 비판합니다. 대신 변화하는 시기를 수천 년으로 확정할 것을 주문합니다. 그에 따르면 분열은 일시적인 반전일 뿐이며 대부분 역사는 통일을 지향하는 움직임을 보였다고 말합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아주 오래전 수천종 인간과 지구를 공유했던 사피엔스가 이제는 유일한 인간종이 됐음을 강조하기도 하며 이외에도 현재 모든 인류가 동일한 지정학 체계, 경제체계, 법체계, 과학체계를 공유하고 있다고 덧붙입니다. 물론 이는 다소 결과론적인 평가로 보입니다. 책 사피엔스는 이를 보충하기 위해 다른 설명을 제공하는데 역사는 이미 지구적 통일의 방향으로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다. 기원전 1000밀레니엄 동안 보편적 질서 개념이 뿌리내리기 시작했는데 그 시기에는 보편적 질서가 될 잠재력이 있는 후보 3가지가 출현했다. 이를 믿는 사람은 처음으로 세계 전체와 인류 전체를 하나의 법체계로 통치되는 하나의 단위로 상상할 수 있었다. 적어도 잠재적으로는 모두가 우리였다. 이 보편적 질서는 바로 화폐, 제국, 종교였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인류의 통합장은 각 보편적 질서인 화폐, 제국, 종교가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하는데 집중합니다. 원래 인류에게는 화폐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각자 필요에 따라 물물교환을 하면 그만이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허위와 의무의 경제를 통해 재화와 용력을 공유했습니다. 예를 들어 고기 한 덩어리를 건네주면 그에 맞는 다른 걸 받을 수가 있었죠. 이는 수렵과 채집을 하던 시절에도 유효했으며 농업으로 정착한 이후에도 여전한 문화였습니다. 다른 이유보다 경제 규모 자체가 크지 않았을 뿐더러 전문화 개념도 두드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한 물물교환만으로 경제를 순환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시와 왕국이 등장하고 수송 구조가 개선되자 양상이 달라집니다. 전문화라는 새로운 기회가 생겼기 때문인데 이 영향으로 특정 작업에만 몰두하는 마을이 등장했으며 필요한 건 다른 마을에서 사는 사람과 교역하는 게 맞다는 걸 알아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규모가 성장하게 되면 단순한 허위와 의무만으로는 경제가 제대로 기능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경제구조 자체가 복잡해지기 때문인데 거래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한 사람이 외운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에게는 통일된 기준인 화폐가 필요해진 것입니다. 화폐는 재화와 용역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사람들이 사용하려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화폐에는 가치성, 보존성, 편리성 같은 조건이 필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내재적 조건이 있습니다. 최근 글을 신뢰라고 말합니다. 즉 구성원 모두가 화폐에 공통된 가치가 있다고 믿어야만 화폐가 화폐로서 기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만원짜리 지폐는 그 자체만 보면 초록색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종이 조각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종대왕이 그려진 초록색 종이 조각에는 만원이라는 가치가 있다는 믿음을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돈만 해도 그 정도인데 전 세계의 기축통화인 달러는 전 지구의 모든 사람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신뢰하는 화폐인 겁니다. 이를 보면 책은 돈은 인류가 지닌 관용성의
정점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제국입니다. 책에 따르면 제국에는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문화적 다양성, 서로 다른 문화적 정체성을 지니고 서로 떨어진 지역에 살고 있는 상당히 많은 숫자의 서로 다른 민족이나 국민을 지배해야 한다. 둘은 국경의 탄력성, 제국의 특징은 탄력적인 국경과 잠재적으로 무한한 식욕이다. 제국은 자신의 기본 구조와 정체성을 변화시키지 않은 채 갈수록 더 많은 국가와 영토를 집어삼키고 소화할 수 있다. 유발 하라리는 이 기반으로 탄생한 제국을 두고 제국은 인류의 다양성을 급격히 축소시킨 주된 이유의 하나였다. 제국이라는 진기론러는 수많은 민족의 독특한 특징을 지워버리고 그로부터 훨씬 더 크고 새로운 집단을 만들어냈다고 평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국주의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제국주의 시대에 피정복자였던 우리나라 입장에선 더욱 그렇죠. 그 영향으로 제국주의 문제점이 종종 토론거리로 올라오는 것만 봐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실제로 제국은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살해하고 억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전쟁, 노예와 국외 추방, 대량 학살은 제국을 유지하는 일반적인 수단이었는데 우리나라가 가진 역사적 배경으로도 그렇고 실제로 그들이 저지른 행동을 떠올려도 제국은 문제가 적지 않는 정치 체제였습니다. 하지만 유발 하라리는 그렇다고 해서 제국이 그 뒤에 가치 있는 것을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다. 모든 제국을 검게 지워버리고 제국의 유산을 모두 거부한다는 것은 인류 문화의 대부분을 거부하는 것이다. 제국의 엘리트들은 정복에 따른 이익을 군대와 성체에만 쓰지 않았다. 철학, 예술, 사법제도, 자선에도 썼다. 아직 남아있는 인류의 문화적 성취 중 상당한 몫은 제국이 피정복민을 척취한 덕분에 생겨날 수 있었다라며 다른 의견을 제시합니다. 여기가 바로 서피엔스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판받는 가장 큰 이유인 대목입니다. 저 역시 개인적으로 의무론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이런 공리주의적 태도가 의문스럽긴 매한가지입니다. 더욱이 제국주의 시기에 발전이 있었던 게 사실이긴 사실이니 말이죠. 사피엔스 책에서 가장 많은 토론이 필요한 대목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은 종교입니다. 종교는 돈과 제국 다음으로 강력하게 인류를 통일시키는 매개체이다. 모든 사회 질서와 위기는 상상의 산물이기 때문에 무너지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커질수록 종교는 이런 취약한 구조에 초월적 정당성을 부여한다. 이 초월적 정당성은 사람이 아닌 절대적인 최고 권위자가 부여한 것이기 때문이다. 즉, 종교는 초인적 질서에 대한 믿음을 기반으로 하는 인간의 규범과 가치체계라고 정의할 수 있다. 다만 그들이 부여하는 진리는 보편적이고 초인적인 질서를 설파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라는 강력한 요구가 있어야 한다. 보편성과 선교성이다. 이상이 사피엔스가 정의하는 종교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앞서 설명한 종교의 작동 원리를 밝힌 이후에는 인류에게 있었던 종교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최초의 애니미즘 사상부터 시작해서 다신교, 일신교, 이신교의 등장, 그 다음은 로마 제국에 의해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며 일신교가 우세한 양상을 보임. 이후 근대에 들어서 다양한 인본주의가 종교로 등장했다. 자유주의적 인본주의, 사회주의적 인본주의, 진화론적 인본주의가 대표적이다. 개인적으로 이 장에 대해서는 깊게 이해하지 않으셔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종교의 역사에 대해서 다른 책을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세계의 종교의 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책을 읽는 게 종교의 발전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유발 하라리 인류 3부작 나눠읽기 세 번째 편으로 사피엔스 3번 인류의 통합장을 다뤘습니다. 여태까지 만들었던 영상 중에 가장 긴 영상이지 싶은데요. 아마 앞으로도 이 길이를 깰 만한 영상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편 같은 경우는 영상 2개로 나누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해서 어디 하나 버릴 수도 없는 장이어서 부득이 길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바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제 책방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책방주인 B급 바치였고 여기는 B급 책방이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